안녕하세요. 언더독스의 허예리 코치입니다. 지난 1회차 유연성 코치님의 알아볼까 비영리 스타트업 강의를 통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사회혁신 스타트업과 다른 영리 스타트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또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찌 보면 창업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론 설명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5회차까지의 강의를 모두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만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도전하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교육은 찾아볼까 사회문제 발굴인데요. 앞으로 2, 3, 4회차는 실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이고 내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직은 막연하지만 언젠가 한번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습니다. 막연한 창업에서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창업 과정에서 꼭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예비 비영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본격적으로 2회차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겐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사회문제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있으실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상황이나 준비 정도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각 상황별 강의 활용 꿀팁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 당사자, 고객 등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비즈니스 과정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갖는 사회 문제 영역이 있고 이를 자신만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강의를 보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 원인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 당사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솔루션을 도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제가 고민해보세요, 작성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나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아직은 크게 없는 분들, 하지만 평소에 나도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강의에 특히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주제부터 선정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내가 평소에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반복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없었나? 어떤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보았을 때 가장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많아졌는지 등등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반대로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해결할지 고민이라면 먼저 그 다양한 문제들을 리스트업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조금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과 시일성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또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얼마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를 주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전 동시에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창업이라는 건 창업가의 관점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꼭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일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계속 제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그 사회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정부나 기업 등 한 특정 집단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문제에 연결된 이해관계자가 많고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사회 문제이더라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 많이 대두되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도 있고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청소년, 노인 등 사람 영역의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인터넷, 교육, 안전 등의 사회 문제도 있고 우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 문제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SDGs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1차시 강의에서도 SDGs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입니다. 17가지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부터 지구 환경, 경제,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주요한 사회 문제부터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가 사회 문제를 탐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사회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편하게 IOI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중 인사이드 아웃은 개인의 경험에서 찾은 문제를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평소 내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문제가 있는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를 떠올려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의지로 발견한 인사이드 아웃의 방법은 문제 이해도가 높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기부여 역시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이거나 정말 나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페르소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시한 솔루션이 실제 페르소나에게 유의미한 솔루션인지 전이맵을 통해서 검증하고 채워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웃사이드 인은 외부 문제에 공감이 가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문이나 뉴스, 매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보고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떠올리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엔 시의성 있고 심각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관심 없는 주제이거나 내가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일 땐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를 병행해 가신다면 적절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 어떤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탐색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가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는가, 내가 가장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지?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결국 창업가의 관점으로 시작이 되고 창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지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행복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리스트업한 사회 문제들 중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해결하기 적절한 사회 문제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 조금 더 길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과 창업가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어린이 시각예술 교육을 하는 뿌아오아입니다. 실제 미술교육 전공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간 종사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문화예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인사이드 아웃의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도전했어요. 소질 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이 각자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작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시각예술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뿌아와의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그리기와 만들기에 집중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아이 고유의 상상력과 창의력, 미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타 학문과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 경험과 생활 문화를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가치임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이 없이 평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법인 리듬입니다. 리듬은 공익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 107명이 모여 시작된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재난적 의료비 환자와 소외계층의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가치가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캠페인 유형의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350여 가정의 사연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총 27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비영리 기관과 공익단체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예술인의 전문 역량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기관의 복지정책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공익 콘텐츠 제작을 의뢰받아 청년 예술인에게 크고 작은 일자리와 포트폴리오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멘토리는 농산어촌 청소년들과 지역 스토리가 담긴 자원을 발굴하고 리브랜딩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멘토리의 대표님을 5회차 강의 때 직접 모실 예정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창업가가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각자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한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두 해결하고 싶은 그리고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내볼게요. 다음 중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정에서 물을 낭비하고 있다. 2번, 청년 실업률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3번, 점점 아동학대가 늘고 있고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건수도 늘고 있다. 4번,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 네 가지 중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이 네 가지는 모두 저희가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들이긴 하죠. 그런데 비영리 스타트업들의 창업가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선정할 문제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페르소나가 없기 때문인데요.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이후 저희가 3회차 강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문제인 것이 누구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럼 진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누구의 어떤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히 한 가지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의 고민들이 진짜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퀴즈에서 문제에는 명확한 문제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 대상 설정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심각한 문제가 누군가에겐 공감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고 대상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근본 원인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그 문제의 대상의 특성과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것, 그걸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과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해볼게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죠. 지금 활용할 문제 정리 템플릿을 한번 먼저 볼게요. 크게 3개의 세로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왼쪽 칸은 문제, 가운데는 문제의 원인, 맨 오른쪽은 근본 원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지 가능해요.
자, 그럼 맨 왼쪽의 문제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위, 아래 두 개의 칸으로 나뉘죠. 위는 문제 당사자, 아래는 문제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찾은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겪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작성하실 때엔 누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인지 대상과 그 대상의 문제 상황을 나눠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출장 때문에 서울역에 굉장히 자주 가는데요. 서울역에 아직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노숙자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발견한 사회 문제의 문제 당사자와 문제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 당사자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홈리스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들이 겪는 문제 상황은 기상 변화, 추위나 비 등으로 인한 야외 노숙 시의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안전 문제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보고 서울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된 사람이라면, 혹은 실제 서울역 근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 과정에서 노숙자분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같은 문제 상황이더라도 그 문제 당사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정의될 거예요. 또 홈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가 꼭 건강과 안전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거예요. 위생 문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서 계속 노숙을 해야 하나 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명확화할 때 중요한 것은 문제 당사자를 제대로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당사자를 제대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캐치한 어떤 문제 상황 속 당사자의 어려움이 진짜 그들이 느끼는 문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부분을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거나 다른 게 더 큰 문제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인지를 꼭 확인해보고 그들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문제를 명확히 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왜 다른 사람에겐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에겐 문제인 건지 등 핵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 원인을 해결하는 적절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 발생한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은 일회성 해결책에 그칠 거예요.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창업의 핵심입니다. 혹시 제퍼슨 기념관의 문제 해결 사례를 들어보셨을까요? 문제의 핵심 원인을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잘 알려진 이 사례를 들으면 아마 문제 원인을 찾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념관의 건물 외벽이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돌을 필요 이상으로 청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덜 자극적인 화학세제를 써야 한다, 청소를 덜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당시 그 기념관의 관장이 계속해서 Y를 던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그 이유는 비둘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똥을 싸기 때문에 그 똥을 치우기 위해서 독성 강한 세제로 열심히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거미가 많아서 거미를 잡아먹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거미는 왜 많지? 들여다보니 그 주변에 나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방을 먹고 사는 거미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다음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방은 왜 많아? 보니까 해질녘에 켜놓은 기념관 불빛을 보고 나방이 엄청 많이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념관 관장의 연세 Y 질문에 기념관 외벽 부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은 기념관 불빛이라는 답을 찾은 거예요. 이들은 기념관의 외곽 조명을 2시간이나 늦게 켰고 나방이 모이는 시간대를 지나니 나방도 줄고 거미도 사라지고 비둘기도 몰려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외관 벽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면적인 솔루션은 청소를 덜한다, 독성이 적은 세제를 사용한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핵심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 것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솔루션을 찾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핵심 원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흐름을 적어보고 각 단계에서 생기는 일들이 진짜 왜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퍼슨 기념관 관장처럼 여러분도 끊임없는 Y를 던지다 보면 아마 핵심 원인이 잘 보일 거예요. 문제정의 템플릿을 활용해서 핵심 원인을 찾아가 보세요. 문제마다 원인이 몇 개인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정한 문제의 원인을 모두 써보시고 그 원인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Y를 던지며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아마 솔루션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솔루션은 이 다양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인지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핵심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라면 혹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결과만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아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당사자와 그들이 겪는 문제를 구체화했고 문제의 핵심 원인까지 잘 도출했다면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한 줄로 정의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왜 겪고 있다. 그래서 해결이 필요하다. 이 짧은 한 줄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했나 싶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창업의 첫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장 안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은 사회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필요한 이유들을 찾았으니 이후엔 우리의 고객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죠? 그 고객과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3회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아마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더라도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있나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는 그냥 창업이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회 문제에 집중된 오늘 강의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상의 모든 창업가는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회적 가치와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요. 또 아직은 막연하지만 비영리 스타트업과 창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몰입하고 싶어지는 강의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3회차 강의 때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